탈당이 예. 김남국 의원이 스스로 결정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누구의 조언을 받았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와 상의를 했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지시를 했거나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추측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탈당했을 때 그때도 언론 보도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설득했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김남국 의원을 탈당하게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와 교감이 오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을 자진 조사하고 당내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 예. 의혹만으로 어쨌든 당이 결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잣대도 똑같이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당대표로서 아마 당권을 사수해야 되는 이재명 대표는 조기에 정말 본인을 향한 꼬리 자르기를 위해서라도 김남국 의원을 탈당시켜야 하지 않았을까. 네, CBS 라디오 박정희 판승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패널들의 직감으로 한 주의 정치 이슈를 미리 예측하는 시간이죠. 한판 직감. 오늘도 함께하시는 분은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그리고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도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예, 자 일단은 브리핑에서 다루긴 했습니다만 김남국 의원 관련한 가상자산 코인 논란이 굉장히 크죠. 2030의 분노가 매우 크다라는 보도도 있는데 일단 민주당이 쇄신 의총을 했습니다. 여러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부족하다, 더 해야 된다. 또 동지니까 더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분도 있었다고 하는데 자, 두 젊은 청년 정치인 생각이 궁금합니다. 자, 민주당 쇄신 의총 결의안 채택 민심 회복 가능할 것인가? 자, 민주당부터 얘기를 들어볼게요. 자, 박성민 전 최고위원. 뭐 첫 술에 배부를 순 없겠지만 네. 저는 결의안 내용의 전체적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오늘 오후에 언론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예.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그 결의안을 수정하는 과정에 좀 관여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김남국이라는 이름이 빠졌다? 네, 그것도 있고요.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윤리특위 제소나 김남국 의원의 복당 불가 원칙을 이제 명백하게 밝히자, 천명을 하자라는 이 둘 중에 하나는 꼭 포함을 시키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이게 빠졌다. 그런 점에서 이제 박용진 의원도 항의를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을 이제 당에서는 해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진상조사가 먼저고 그 뒤에 이 둘 중에 하나라도 결정을 하는 게 맞아서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결의안을 채택을 하고 그 안에서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었던 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진상조사를 이어가겠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탈당한 의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2% 부족한 결의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예. 그리고 당대표께서 만약에 그 언론 보도의 내용처럼 그 결의문 수정을 좀 어떻게 보면 톤 다운 하는데 기여를 하셨다, 뭐 영향력을 행사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현 상황에서는 당의 위기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점에서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의 행동이 부적절했다. 네. 자, 이 김용태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밤에 그 민주당 쇄신 결의안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한 5번을 읽어본 것 같은데 아, 그렇게 일찍 많이 거기 읽어보셨어요? 어디에 저는 쇄신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쇄신이라는 것은 국어사전 찾아보면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한다라는 뜻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코인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징계, 당윤리 규범의 엄격한 적용, 윤리기구의 권한과 기능 강화, 5월 중 국회의원 가상자산 재산신고 법안 통과, 전당대 투명성 강화 등 정치 혁신. 글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쇄신 의총이라기보다는 우리 예. 지도 그 민주당의 지도부는 할 일 다 했어라고 하는 면죄부 의총, 탈당 감사 의총 정도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탈당 감사하면 김남국 의원이 고맙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 그 민주당의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탈당한 뒤에 그때도 아마 민주당 원내대표가 새롭게 오셔가지고 연 첫 의총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 이후 탈당해놓고 민주당에 보였던 스탠스는 그러니까 탈당해줘서 선당 후사해줘서 감사하다라는 뜻이었거든요. 어떻게 민주당이 쇄신하겠다라는 건지 국민들께 말씀드린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 연장선상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어제 그 쇄신안 중에 보니까 윤리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 게 골자 아니겠습니까? 예. 이재명 당대표가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한 저는 민주당이 어떤 쇄신안을 내놓아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두 의원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의혹만으로도 탈당을 했는데 이재명 당대표를 둘러싼 그 의혹에는
사실 모든 당권을 다 끌어다가 정치 탄압이라고 운운하면서 본인은 쇄신을 한다, 그러니까 당을 쇄신하겠다, 이런 자세가 과연 국민들께 어떻게 납득이 될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방탄 정당으로 남느냐, 뭐 쇄신 정당으로 남느냐는 앞으로 민주당의 좀 선택에 달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김종욱 비대위원. 아니 저는 그 지금까지 벌어진 일련의 자태들을 보면 정말로 논리적으로도 말이 전혀 안 되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근데 검찰청에 찾아가서 나를 구속하라 그래요. 아니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을 어떻게 구속을 합니까? 그다음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 나도 돈봉투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그 왜 탈당합니까? 똑같잖아요. 이번에 정치 탄압이라면서요. 이분이 지금 김남국 의원이 주장하기에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 하락을 막기 위해서 이게 정치적으로 내가 그 희생양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다면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면 왜 탈당을 합니까? 그것도 잠시 뒤에 돌아오겠다면서 탈당을 하는 게 탈당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그러니까 증명하고 다시 들어오겠다는 거죠. 아니 왜 그렇게 하냐고요. 당에서 이분이 이렇게 아무 잘못도 없다면 막아주고 같이 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상조사를 해달라고 본인이 먼저 요청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모든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료 다 제출하셨어요? 진상조사 제대로 하셨어요? 그 위원회가 밝혀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놓고서 그 의총이 열리기 몇 시간 전에 갑자기 탈퇴를 해버림으로써 탈당을 해버림으로써 사실상은 뭐 그 지금 밝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됐어요. 공소시효가 끝난 사람한테 수사를 하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탈당한 사람한테 당이 무슨 수사를 합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거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일 겁니다. 그래서 꼬리 자르기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그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박성민 전 최고가 얘기했듯이 윤리특위에 무슨 제소를 하든가 복당 불가하다는 그런 것들을 내놓자고 그랬는데 당대표가 그거 안 돼라고 해서 수정을 했다. 그러고 나서 진상조사가 먼저다라는 게 지금 원내대표의 말씀인데 아니 진상조사가 안 되는데 무슨 진상조사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계속 하시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 변호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거나 비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죠.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 전 재산을 걸겠다. 저는 잘못된 대응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오늘도 한 방송에 나와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가리려는 의도에서 내가 마치 뭐 수사선상에 오른 것처럼 보인다. 국민들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이제 변호사니까 법적인 부분을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법률이 거론이 되고 있죠. 자본시장법. 혹시 당신 이렇게 10억을 몰빵 투자했는데 내부 정보 이용한 거 아니야? 현행법으로 처벌받지 못합니다. 왜? 코인은 자본시장법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해서 처벌받는 이런 자산이 아니거든요. 주식은 다릅니다. 당연히 자본시장법에서 주식은 처벌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공백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에어드롭으로 무상으로 코인 받은 거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본인은 경품 성격으로 받은 것이다. 이 말의 진위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겁니다. 무상으로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그 양도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얼마너치의 코인을 받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 이른바 로비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의 관철시키려는 목적은 무엇인지 상당히 좀 모호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뇌물은 더 지금 단계에서는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혹시 당신 뭔가 업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본인의 사익을 취하면 처벌받는 겁니다. 이 법 위반인 건데 지금 이 부분 본인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법률적으로는 영장이 2번 기각됐습니다. 100%에 수렴하는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이었습니다. 단순히 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는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추단해서 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법원의 결정이었던 거거든요. 물론 법률적인 부분과는 별개로 저는 탈당도 사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까지의 해명도 탈당도 잘못한 것이다. 오히려 본인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해달라고 했으면 탈당하지 말고 조사에 임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탈당은 잘못한 것이다. 오히려 당에 남아서 생각합니다. 계속 진상조사 받았어야 됐다. 박성민 전 최고는 탈당에 대한 의견 좀 말씀해 주시고 의원직 사퇴까지 오늘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까? 네, 그 금요일에 기자회견에서 이 의혹이 다 사실이면 사퇴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탈당을 하는 선택을 한 김남국 의원의 이 선택이 최악의 수였다라고 최악의 생각을 수였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직접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나섰고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당에서 꾸렸다는 거는, 그러니까 지난 돈봉투 사건과는 달리 당에서 직접 이 사안의 의혹을 낱낱이 해소하고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겠다라는 취지가 있었던 거예요. 예.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 역시도 뭐 본인의 글을 보면 본인이 먼저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떳떳하니까 진상조사에 임하겠다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자료 제출 제대로 안 했고 자료 제출 안 한 상태에서 탈당을 해버렸기 때문에 당이 이제 더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당을 되게 우습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그동안 계속해서 뭐 거래 내역을 확인시켜 드리면 의혹은 다 사라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예. 그 말과 지금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제기됐던 그 문제는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것도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현안 보고 하던 중에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상임위에서 코인 했다라는 거는 진짜 솔직히 정말 문제적인 거 아닙니까? 화장실에서 했다. 그러니까 참 뭐 할 말이 없는데요. 뭐 예. 그렇게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할 말은 없는데 예. 이런 거잖아요. 이 문제는 국회의원이라는 공적인 지위를 가지고 정말 사실상 마치 전업 투자자처럼 이렇게 코인 거래를 계속하면서 사익을 너무 과도하게 추구했고 그 거래 양상이 비정상적이다라는 의혹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 예. 화장실에서 했다, 불법 아니다, 돈 받은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면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당이 이 사안을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고 김남국 의원 본인에게 합당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리고 본인 역시도 소명할 부분 소명하고 설명할 거 설명하고 뭐 의혹을 벗을 부분이 있다면 본인도 이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야죠. 자진 탈당을 하든 뭐 제명을 당하든 의원직 사퇴를 하든 어쨌든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이렇게 본인이 어떻게 보면 진상조사 과정 중에서 빠져나와 버리면 당이 무기력해지고 이 의혹은 의혹 자체로 남아버리고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남게 되는 상황이라 상당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탈당이 예. 김남국 의원이 스스로 결정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누구의 조언을 받았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와 상의를 했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지시를 했거나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추측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탈당했을 때 그때도 언론 보도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설득했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김남국 의원을 탈당하게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와 교감이 오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을 자진 조사하고 당내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 예. 의혹만으로 어쨌든 당이 결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잣대도 똑같이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당대표로서 아마 당권을 사수해야 되는 이재명 대표는 조기에 정말 본인을 향한 꼬리 자르기를 위해서라도 김남국 의원을 탈당시켜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종혁 비대위원. 이번 탈당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엉망진창이 된 거는 맞죠. 많은 분들이 욕을 먹고 있잖아요. 벌써 예. 9명째라면서요. 도대체 무슨 놈의 탈당을 그렇게 많이 시킵니까? 그리고 탈당 보면은 성추행을 해도 탈당, 그다음에 무슨 돈 봉투를 돌리다 탈당, 그다음에 무슨 뭐 아파트 투기를 하다 탈당, 그다음에 무슨 뭐 그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계된 거지만 횡령을 해서 뭐 탈당,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 유야무야 돼버려요. 당에서는.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 무소속으로 간다면 어떤 활동을 하느냐? 오히려 그 민영배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데 무소속으로 등장해서 그래서 이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무소속으로 있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말은 탈당이지만 그냥 탈당 쇼에 불과하다는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게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은 지금 엉망진창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건데 예. 당 전체는 그렇게 되지만 김남국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신의 한 수를 둔 거예요. 아, 그분에게는 네, 그 본인 자체는. 그리고 그 후견인인 이재명 대표도 비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우산을 받게 된 거고요. 왜냐하면 수사라는 건요, 굉장히 길게 걸립니다. 수사는 우리가 지금 정치적인 비난을 하거나 언론이 추적을 해서 보도를 하는 것과 달리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는 모든 것들을 증거에 따라서 해야 되고 소환을 해야 되고 이런 기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요. 예. 그 기간 동안 다 잊어버려요. 다 지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저는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뭐, 위법하지는 않다. 뭐,
재산 등록하지 않기로 돼 있으니까 나는 그거 위법한 행동을 한 게 아니다. 이게 이분의 생각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법적 문제에 뭐 이게 처음에 내로남불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법적 문제로 간 건데 예. 아무튼 김남국과 이재명 대표로서는 알겠습니다. 굉장히 소나기를 피했다. 일단 1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더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민주당 얘기 조금 더 해보죠. 자, 김남국 의원 코인 가상화폐 논란 계속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일단 탈당 이후에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윤리 제소한다는 입장인 것 같고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이게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어려졌으니까 국회 윤리 차원이라도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박성민 전 최고? 아니 일단 당의 입장은요. 지금 진상조사 계속 하겠다는 거고요. 민주당 차원에서도? 네, 당 차원에서 무소속이지만 와라? 뭐 협조를 탈당했지만? 구할지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근데 탈당하겠습니다 하면 끝입니까? 탈당? 그 탈당 네. 안 받아주면 못 나가. 저희가 이제 당원당규상에 탈당하겠다는 그게 접수가 되면 바로 동시에 처리가 되거든요. 이미 접수를 시키셨고요. 김남국 의원이 그래요. 끝난 거죠. 조직도 아니고 아마 탈당은 자유이사로 되겠죠. 아하. 아니 근데 그거는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표를 수리가 안 되면 사표 안 되잖아요. 예,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진상조사를 계속 하겠다는 건데 예. 이런 지점에서 김남국 의원의 대응이 선당 후사가 아니라 선사 후당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선사부사.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탈당을 했으니까 말씀대로 근데 자료 제출 다 안 하고 탈당을 하셨잖아요. 이러면 당에서 뭐 일부의 자료만 가지고 진상규명을 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면 탈당한 사람 불러다가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나 탈당했으니까 협조에 응할 이유 없다라고 만약에 본인이 나온다면 당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을 위해서는 마지막 할 수 있는 건 탈당한 신분에서 민주당의 자체 조사를 받는 자료 거. 다 내는 거 자료 다 있는 내고. 거고 그다음에 지금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윤리위 제소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것까지도 이제는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당규에 보면은 그 제18조에 보면은 그 징계 혐의자가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을 했을 경우에 예. 그 당의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예. 복당 심사를 금지하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당의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돌아온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떠난다고 이야기를 잠시 떠난다. 하셨다니까. 예. 근데 저는 돌아오실 수 있을지 그걸 과연 당이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선 사실 징계 회피하려고 꼼수 부린 거 아니냐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료 제출도 다 안 하고 탈당을 하셨는데 예.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굳이 이렇게 당에 부담을 주는 선택을 했어야 됐냐. 그런 점에서 이건 선당 후사의 조치가 아니다. 선사 후당이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 변호사님. 동의하는 부분이 많고요. 일단 김남국 의원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 미래는 열려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이 민주당이 그 선택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수사가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빨리 가르마를 타준다고 하더라도 총선을 도모하거나 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내년 총선. 그렇지만 이제 개인 김남국 그리고 정치인 김남국 의원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악수를 뒀다. 그리고 국민들께 설명을 제대로 드렸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민주당에 너무나 큰 부담을 줬습니다. 민주당이 지지율이 확 빠지고 있죠.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도덕적인 우월성을 갖고 있다라고 굉장히 많이 인식하게끔 했고 실제로 국회에서 어떤 도덕적인 부분을 견인했던 측면이 사실 있죠. 과거의 민주당이. 예. 그 역사까지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걸 믿고 지지했던 분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금 소환되는 조국 전 장관 그리고 내로남불 이런 부분 단순 프레임이다. 정치적 공격이다. 이런 비판에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상황에서 재신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거는 조금 급진적인 요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어제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 총의를 모아서 지금 결의안이 나온 상태고 예. 남은 건 이제 후속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결의안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이잖아요. 그럼 예. 약속이 실천되는지를 지금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남국 의원의 논란을 만약 당대표가 나서서 뭔가 무마하려고 하거나 가볍게 다루려고 했다라는 정황이 조금이라도 드러난다고 한다면 전 이건 대표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쇄신의총을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는 것은 물론이고 당 안에서 좀 정말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고 쇄신하려고 한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당 지도부가 지금처럼 당 인사들과 관련한 논란에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재신임을 하자 이것까지 받아보자 이것까지는 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당이 계속 의혹에 유야무야 끌려다니고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뭐 많은 분들이 재신임 요구를 할 것이고 뭐 앞으로 그럴 일이 또 없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간섭 여부, 그러니까 경향신문 보도는 윤리위 제소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의 간섭이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권칠승 의원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총의가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당에서 입장을 그렇게 내시니 제가 뭐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앞으로 김남국 의원이 그렇다면 자진 탈당을 했고 진상조사 이어가겠다라는 것만으로 지금 당의 대응이 충분하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원 단계에 따라서 징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회피 목적으로 탈당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을 때 그런 혐의가 있을 때 복당심사 불어대거나 제명 조치 있는 등 여러 가지 엄격한 조치가 당원 단계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거에 따라 일관성 있게 처리를 해달라라는 입장이고 윤리위 제소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명쾌하게 이 코인 관련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다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해명이 명확하지 않으면 윤리 제소까지 해야 된다.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재신임을 물어야 되는 순간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제가 민주당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예. 선출직은 어디까지나 선출직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고요. 근데 다만 지금 그 돈봉투 전당대 의혹이라든지 김남국 의원의 의혹이라든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까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도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본인이 민주당 당원 당규상 본인이 스스로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이것을 책임을 묻기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정치적으로 아마 본인의 재신임 승부수를 한번 던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제가 여당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김종익 비대위원은? 저는 뭐 김남국 의원이 정치적으로 이제 거의 끝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지난번에 조국 사태 어떻게 보면 조국 사태로 인해서 그 정권이 넘어갔다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지만 예. 지금 뭐 당원 당규 다 바꿔서 기소가 돼도 다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조국 그 전 장관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 따님인 조민 씨도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예. 계속 콘서트를 하면서 정치를 할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본인은 안 나온다고 하면 피로감이 많다고 합니다. 뭐 그렇죠.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 뭐 김남국 의원은 어쨌든 뭐 이 팬덤이라는 게 팬심이라는 게 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뭐 이런 걸 따져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작정적인 지원 지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여기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다를 것 같고 또 심지어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모 의원께서 뭐 민주당 전 의원께서 지지 뭐 어떻게 후원 뭐 구하기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예.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것도 참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는 여기까지. 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죠. 자, 태영호 전 최고위원 징계를 받았고 그 전에 최고위원직 사퇴했습니다. 공석이 돼서 과연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이냐, 또 친윤이 들어설 것이냐 이 질문을 해보는데, 자 일단은 김용태 전 최고위원께서 지난 전당대회 출마자이기도 하셨고 일단 출마 의사가 없으시다고. 예, 저는 없고요. 예. 아무래도 대통령과 당대표의 입장을 받들어 총하실 수 있는 분이 곧 점지되시지 않을까. 점지된다? 예. 어디서 그분이 점지됩니까? 뭐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점지되신 분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현역 의원분들 중에 내년에 공천이 조금 불안하신 분들이 나오려고 하지 않을까. 최고위원 생각됩니다. 자리에? 예, 예. 아하.
아무래도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대구 경북 의원들이 될 가능성이 제 생각으로 있다고 보는데 예.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염두에 두고 있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에서 검사라든지 행정관, 대통령실 직원들이 이제 내년에 공천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TK, PK를 많이 보낼 텐데 아무래도 수도권은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당장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예. 대구 경북에 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대구 경북에 25곳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아하. 국민의힘입니다. 그럼 여기에 다 현역 국회의원인데 누구는 컷오프 당할 이제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그러한 가능성을 느끼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아마 최고위원을 도전하셔서 본인 공천을 좀 지키려고 하시려고 본인 하는 공천을 경향이 있지 지키해서 않을까. 대구 경북이 이해 나올 수도 이해 있을 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종혁 비대위원.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왜냐하면 최고위원이라는 게 무슨 누구의 자리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더구나 대구 경북이라는 건 우리 대구 경북 의원들 차고 넘치잖아요. 뭐 그런 영남 지역 의원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야지 당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 그러면 좋겠는데 뭐 제가 바란다고 해서 그렇게 될 일도 없고 그냥 저는 김종혁 비대위원께서 원외 당협위원장으로서의 희망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금 현재 원내로 가야 한다는 그런 당내 기준이 있나 봅니다. 원외보다는 아무래도 최고위원이라는 자리가 예. 조금 지난 이번 지도부도 그렇고 원외 인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 그대로 이제 원내에 좀 중진 의원분들이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냐라는 당내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원내에 이미 두 분이 계세요. 조수진 아니 김병민 원외. 원외 예, 김병민 그다음에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 장해찬 장해찬. 5명 중에서 두 분이 원외인데 예. 또 원외를 하면 원내보다 원외가 더 많아지는 기형적인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현역 의원들 중에서 가시는 게 더구나 이제 뭐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런 비판을 하셨지만 예. 좀 선수 좀 있는 사람 좀 가자 중견들이 아하. 가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도 예. 좀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면을 좀 고려를 했으면 전 좋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라면 제가 김기현 대표. 라면 지금 전당대회를 치른 지 손으로 좀 꼽아봤더니 한 2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더라고요. 얼마 안 지났죠.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 분들을 만나 뵙더라도 우리가 총선을 지금 이 지도부 체제로 치를 수 있을까라고 언급을 하실 정도예요. 아하. 굉장히 불안하다? 위태롭고 불안하고 그렇다는 거죠. 뭐 돌아가면서 번호표를 갖고 최고위원들이 뭐 구설에 오르니라고 농담조로 언급을 할 정도로 그렇다면 이 한 자리는 아까 받들어총이라고 표현해 주셨지만 김기현 대표가 뭔가 본인의 친정 체제를 제대로 확고하게 확실히 구축할 수 있는 인물을 미룰 수밖에 없고 그렇게 관철시킬 거다. 이렇게 외부자로서 평가해 봅니다. 예, 박성민 전 최고는 친윤 또 들어선다. 그럴 정지.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그 국민의힘 지도부를 뽑았던 전당대회와 그 이전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최대한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했던 노력이 좀 보였거든요. 예. 뭐 대통령실이 그 과정에서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가 됐었을 만큼 그리고 룰을 개정했잖아요. 당원 100%로. 그러니까 그게 그때도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런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 절대 그럴 일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바꾸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상식적이지 못했는데 오히려 민심과 좀 괴리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하면 총선까지 이제 용산의 마음을 잘 받들 수 있는 사람들로 안정적으로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최대한의 변수를 없앴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변수라는 건 본인의 말을 듣지 않을 그러니까 용산의 마음을 좀 어떻게 보면 용산의 그 심정과 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을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배척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어쨌든 보궐이 생긴 건 뭐 충성을 덜했다 용산의 충성을 덜했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본인이 좀 설화를 계속 일으켜서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보인 이들이 나갔기 때문에 이제 보궐이 된 거지만 예. 어쨌든 그 빈자리에 뭔가 뭐 좀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물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지도부의 안정성을 좀 더 채워줄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하려고 하겠죠. 그분은 김용태 전 최고는 아닙니까? 어렵지 않을까요? 밖으로 총 잘합니다. 장군 출신이어가지고. 그럼 여기서 지금 어필을 하시죠. 아르치시. 네, 어필을 하시죠. 네. 아르치시인데. 예. 그러면은 김용태 전 최고도 마찬가지고 허은하 의원이나 이기인 의원 모두 도전하지 않겠다. 아무래도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원 당규상 이제 재보궐은 전국위원회 저희 당의 전국위원회에서 이제 전국위원분들이 투표하게 되어 있는데 예. 전국위원들이 보통
이제 당의 핵심 관계자분들이세요. 아.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뭐 당 사무처 직원들 예, 이런 예. 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 대표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게 결정하는 과거 전례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희망하시는 분이 좀 런닝메이트까지라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어떤 생각이 좀 비슷하신 분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자리에 그 말씀하신 그뭐 허나 의원이나 이기인 의원이나 저나 가서 간다고 하더라도 뭐 예. 바꿀 수 있는 것들이 크게 많지가 않잖아요. 의결 정족수도 사실 부족한 상황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이유에서도 그런 불출마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태호 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의 정설입니까? 생각 아닐까요? 왜냐하면 어쨌든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예. 무언가 그래도 거래가 이게 있었다? 뭐 거래까지는 나쁘게 아니고요. 말하면 거래겠지만 예. 뭐 아무래도 공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받지 않았냐. 기회는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윤리위의 그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좀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점에서? 민주주의의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되는데, 예. 그러니까 저도 김재원 최고위원을 많이 비판했었고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것과 별개로 윤리위라고 하는 곳이 선출직 최고위원의 공천 신청조차 박탈하게끔 되는 그 당원권 정지 1년이란 기간은 저는 헌법상 김재원 최고의 어떤 참정권까지 제한할 수 있는 부분 과잉금지다? 아닌가. 예예. 그런 의미에서 윤리위의 판단은 굉장히 우려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언을 문제 삼아서 예. 표현의 자유도 어떤 면에 침해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발언의 적절성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예, 네, 예.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고 김종혁 비대위원 어떻게 보세요? 아니 언론에서는 그 예. 발언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계속 비판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런 사람을 최고위원으로 두면 돼? 라고 하면서 한판승부의 굉장히 공식 많은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패널들이 이렇게 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하셨는데 이제 나가고 나니까 그 사람을 왜 내보내? 뭐 언론 자유가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글쎄 뭐 그것도 어떤 정치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정치라는 건 결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역관계라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뭐 민심, 여론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없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고 따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누가 됐든 그 본인이 자신들이 한 말에 대해서 그건 그냥 자신이 책임을 질 것이다라고 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예.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린 거는 또 그건 정치적 결정이니까 그 예. 대표가 내리셨으면 거기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케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8일에서 12일 전국의 18세 이상 유권자 2,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이 텃밭인 호남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9.9%, 국민의힘 지지율이 9.1%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10.6%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최고위원 징계로 일어난 상승작용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민주당의 잘못한 것에 대한 반사 이익이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당이 양당 체제로 이제 굳혀져 가면서 잘하게 혁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우리 정치권이 사실 상대 정당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받는 구조잖아요. 예. 아무래도 지금 김남국 의원이라든지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이 반영된 것 같고 물론 태영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도 물론 작은 어떤 그런 틀에서 이런 여론조사에 반영이 됐겠죠. 예, 민주당 어떻게 보세요? 위기 신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봐야죠. 호남은 사실 전통적인 민주당의 굳건한 지지 기반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호남 분들이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을 많이 하십니다. 정말 대통령을 뭐 탄생시킨 것도 뭐 대통령 후보를 갑자기 밀어주거나 하는 것도 호남의 민심을 당안에서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고 많이 지지해 주시는 만큼 냉철하게 또 돌아서실 땐 돌아서시는 분들인데 예. 사실 뭐 이런 수치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만한 수치라고 보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결과를 살펴보면 사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민망합니다만 서로의 좀 실패에 기생하고 있는 되게 기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뭐 태영호 최고위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뭐 이제야 또 징계를 한 건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몇 차례의 설화가 있었고 그게 국민들 보시기에 되게 부적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뭐 대통령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들도 많았고 뭐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평가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안 좋은 부분도 많았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민주당에도 뭐 돈봉투 의혹 있고 코인 의혹 있고 이렇게 막 줄줄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여나 야나 할 것 없이 참 대책 없고 문제 많은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는 현상들도 보면 또 국민의힘이 만약에 엄청난 뭐 실책을 하면 또 그 지지율이 저희에게 옮겨올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지지율을 분석할 때마다 오히려 무당층이 막 늘어나고 있는 현실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눈에 많이 들어와서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예. 지금 뭐 양당의 어떤 내부 문제로 어떤 미래로 나가는 정책 논의가 좀 여야 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국민들이 우려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이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문체부가 이제 대형 뉴스 포털의 편향성, 불공정성을 지적하면서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겠다. 가짜뉴스 TF를 구성하겠다. 이런 논의를 한다고 하죠. 네이버와 다음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이게 또 포털을 당정이 조준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자, 네이버와 다음을 정조준한 당정, 포털 탄압인가? 포털 탄압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당이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보니까 정책위 의장이 분이라든지 아니면 당의 핵심 관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발언들을 그러니까 포털이 아마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것처럼 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풍기게끔 말씀들을 하시는데 박대출 정책위 의장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명확한 증거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그건 분명히 여론 조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없이 이제 말씀하신다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러한 포털은 사실 기사 검색 수가 많으면 많이 올라오는 알고리즘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것이 과연 조작이 가능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님. 저는 이 정부한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관절 가짜 뉴스가 무엇입니까?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시연을 했죠.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치니까 굉장히 비우호적인 뭐 언론의 기사들이 뜬다. 코미디였어요. 왜냐하면 윤이라고 이 한자로, 왜냐면 신문 기사는 그렇게 표현들을 하니까요. 예. 굉장히 우호적인 기사들이 많이 떴습니다. 심지어 네이버 다음은 AI라고 이 본인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자구책을 발표한 바도 있었고요. 예. 실제로 그 뉴스를 소비하는 이 검색하는 사람의 어떤 취향, 정치적인 성향에 맞춰서 뉴스를 제공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편집권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 모호한 개념을 갖고 실체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본인들한테 반대 목소리를 내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건강하든 안 하든 가짜 뉴스를 단죄하면서 편집권에 관여하겠다. 이게 반민주적이고 굉장히 독단적인 태도인 겁니다. 경계해야 되고요.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예. 과거 이제 네이버 다음 쓸 때 이제 실시간 뭡니까 급상승 검색어 뭐 이렇게 박지용 정인민 뭐 이렇게 뜨면 궁금해서 막 더 이제 눌러보고 한판승 뭐야 여기 뭐야 해서 눌러보고 해서 이게 막 1위가 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걸 없앴었는데 다시 또 최근에 그 트렌드를 파악하신 서비스를 또 막 출시를 하면서 여당 내에서는 이것도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부활이냐라고 또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좀 기우 아닌가요? 김정혁 비대위원 언론에도 계셨었고. 이 포털 탄압 맞습니까? 아닙니까? 글쎄요. 근데 저는 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 그리고 뭐 드루킹 경우에서도 우리가 뭐 여론 조작하는 것도 봤고 그다음에 실검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뭐 몇 명이 앉아갖고 막 똑같은 사람의 이름을 계속 침으로 해서 한판승부 그게 결국은 에스컬레이터가 되면서 1위가 되고 건강한 정보를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거를 중단했던 이유는 그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다. 이것들이 오히려 여론을 왜곡하고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만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다시 시작할까요? 그건 아마 경제적인 이유겠죠. 경영상의 이유거나 그 더 많은 트래픽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유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뭐 좀 더 자극적인 그런 표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거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근데 요즘 같은 상황은 오히려 민주당 악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돈봉투 코인 김남국 하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유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그것 자체가 그렇게 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서 예. 뭐 어느 때 우리가 유리할 때는 뭐 상대방에 대해서 뭐 가차 없이 공격을 해야 되고 반대의 경우는 또 거꾸로 일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 자체가 건강한 여론의 형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 오히려 그런 좀 자제를 하는 게 더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떤 실검 그 서비스 같은 것들이 사람들의 말초적 감정이라든가 단어 그 자극적인 단어 말장난 이런 것들을 매개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 포털 회사들이 더 많은 돈을 벌고 유입을 끌어들이는 수단으로만 사용된다면 그건 별로 좋지 않다. 네이버와 다음은 이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박성민 전 최고. 일단 다르죠. 왜냐하면 뭐 1, 2위, 2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짜 실시간 검색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약간 트렌드를 보여주는 거고 키워드 중심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를 마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여론 조작과 선동의 놀이터를 양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과하죠. 과하고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포털을 굉장히 왜곡해서 바라보시는 이런 시각들이 약간 뭐 제2의 부정선거론 같은 주장이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뭐 음모론적인 시각이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이 키워드를 보여준다는 건 사람들의 관심도를 보여준다는 건데 예. 아까 앵커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만약에 국민의힘이 잘못한 게 있다면 그렇게 키워드에 나오겠죠.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잘못한 게 있다면 키워드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건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홍보의 수단이 되기도 할 겁니다. 예. 잘한 일, 좋은 일 있다면 키워드에 잡힐 건데 뭐가 그렇게 무서우셔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건지 국민의힘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무서워요 우리는. 잘하셔야죠. 그러니까 좋은 일만 나오게. 엄청 많이 당했거든요. 좋은 일만 나오게 잘하셔야죠. 일단 좋은 일만 여기까지. 나오게. 네, 한판 직감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